오늘 아침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14일 월요일 굿모닝 시카고 데일리 뉴스 시작합니다. 트럼프 정부가 수입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한 가운데 글로벌 자동차 업계의 비용 부담이 많게는 연간 200조 원대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CNBC 방송은 트럼프 정부가 최근 국가별 상호 관세에 대해 수위를 조절한 것과 달리 자동차 관세는 고수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전망을 내놨습니다. 정부가 상호 관세 부과 대상에서는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 제외를 하겠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지난 12일 보도했습니다. 관세 국경보호국은 이런 내용의 특정 물품의 상호 관세 제외 안내를 공지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제외 대상에는 스마트폰과 노트북,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와 컴퓨터 프로세서, 메모리칩, 반도체, 제조 장비 등이 포함됐습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들이 트럼프 정부의 연방재정지원 삭감 위협이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대학교수협회와 이 협회 하버드대 지부 교수진은 트럼프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금 중단을 막아달라며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지난 11일 소형 비행기 기종이 추락해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11일 오전 10시 20분경 플로리다주 남동부 보카러턴에서 발생했으며 사망자는 비행기 탑승자들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전날 10일인 뉴욕의 허드슨강에서는 관광용 헬기가 강물에 추락해서 글로벌 기업 지멘스의 자회사인 지멘스 모빌리티 최고 경영자와 가족, 조종사 등 6명이 사망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분석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많은 식료품 가격이 상승한 가운데 아보카도가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된 품목으로 조사됐습니다. 유기농과 일반 농산물의 가격 차이도 평균 52.6%로 큰 폭을 보였으며 대용량 구매가 일부 품목에서 가격 절감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한국 제작사와 영화인들이 만든 애니메이션 예수의 생애가 북미에서 개봉하자마자 박스오피스 2위에 오르면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의 영화 흥행 집계 사이트 박스오피스에 따르면 북미 3,200개 극장에서 개봉한 예수의 생애는 하루 만에 701만 175달러의 티켓 매출을 올리며 박스오피스 2위에 올랐습니다. 최근에 한 연구에 따르면 흑인 기독교인들이 직장에서 신앙을 언급할 때 인종과 종교 두 가지 이유로 차별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설문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2024년 말 기준 세계 성서 번역 현황이 발표됐습니다. 전 세계 총 7,398개의 언어 중 769개의 언어로 성경 전서가 번역됐고 지난 1년 동안 74개의 언어로 처음 성경이 번역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로 20회를 맞는 세종장문경연대회가 웹사이트를 통해 수상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경연대회는 성인부와 학생부로 나뉘어 각 부문별로 구분돼 진행되었으며 미국과 캐나다의 40개 주에서 총 1,328명의 응모자가 참가했습니다. 이 중 한국 문학작품의 영어 번역본을 읽고 수필을 작성하는 수필 부문에서는 126명이, 영어로 시조를 창작하여 제출하는 시조 부문에는 1,202명이 응모했습니다. 한편 세종문화회는 팬데믹으로 인해 2019년 이후 중단되었던 연례기금 모금 만찬을 올해 다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9월 13일 토요일 한국에서도 널리 알려진 한류 전문가인 펜실베니아 조립대 사회학과 샘 리처드 교수를 기조 연설자로 초청해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수입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한 가운데 글로벌 자동차 업계의 비용 부담이 많게는 연간 200조 원대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CNBC 방송은 트럼프 정부가 최근 국가별 상호 관세에 대해 수위를 조절한 것과는 달리 자동차 관세는 고수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자동차 관세로 업계에 연간 1,100억에서 1,600억 달러 정도의 비용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의 신차 매출의 20%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글로벌 제조사들의 생산 비용도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싱크탱크 자동차 연구센터는 제너럴 모터스나 포드, 스텔란티스 등 빅3를 포함해서 미국의 자동차 업계의 비용만 무려 1,077억 달러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정해왔습니다. 미국 정부가 상호 관세 부과 대상에서는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을 제외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지난 12일 보도했습니다. 관세 국경보호국은 이런 내용의 특정 물품의 상호 관세 제외 안내를 공지했는데요. 제외 대상은 스마트폰과 노트북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와 컴퓨터 프로세서, 메모리 칩과 반도체, 제조 장비 등이 포함됩니다. 이번 조치에는 삼성전자는 물론 애플, TSMC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망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중국에는 125%를, 그 외 국가에는 10%의 상호 관세를 각각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들이 트럼프 정부의 연방 재정 지원 삭감 위협이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대학교수협회와 이 협회 하버드대 지부 교수진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학 재정지원금 중단을 막아달라며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교수진들은 소장에서 트럼프 정부가 지원금 재검토를 통해 학문의 자유와 대학 캠퍼스 내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지난달 31일 하버드대와 소속기관 간 맺은 2억 6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과 총 87억 달러에 달하는 보조금 지원 약정을 재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지난 11일 소형 비행기 세스나 310 기종이 추락해서 3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지난 11일 오전 10시 20분경 플로리다주 남동부 보카 러턴에서 발생했고 사망자는 비행기 탑승자들입니다. 현지 소방당국은 항공기에 기계적 문제가 발생해 추락한 것 같다고 추정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지상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사람도 부상을 당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현지 당국은 밝혔습니다. 또 이 운전자가 운전하던 차량은 비행기 추락으로 인해 화재 등으로 나무에 부딪힌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앞서 전날 10일은 뉴욕의 허드슨강에서 관광용 헬기가 강물에 추락해 글로벌 기업 지멘스의 자회사인 지멘스 모빌리티 최고 경영자와 가족, 조종사 등 6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한 분석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많은 식료품 가격이 상승한 가운데 아보카도가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된 품목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유기농과 일반 농산물의 가격 차이도 평균 52.6% 큰 폭을 보였으며 대용량 구매가 일부 품목에서 가격 절감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랜딩트리가 농무부의 2024년 1월과 2025년 1월의 가격 데이터를 비교한 결과 일반 농산물 가격은 평균 2.5%, 유기농은 평균 2.4%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장 큰 폭으로 가격이 오른 품목은 일반 대형 하스 아보카도로 무려 75.4% 상승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콜라드 그린과 특대형 하스 아보카도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같은 품목이라도 구매하는 중량에 따라 가격 추이가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유기농 갈라사과 3파운드 팩은 50.5% 올랐으며 유기농 네이블 오렌지 4파운드 팩은 48.2% 인상했으며 1파운드는 단가는 24.7% 상승, 3파운드 팩은 9.5%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랜딩트리는 대용량 구매가 일부 품목에서 가격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모든 품목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주거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대학생들이 살집을 구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자 이들의 노숙을 방지하기 위해 차에서 잠을 잘 수 있도록 하는 학생 노숙 방지법이 발의됐습니다. 비싼 집세, 기숙사 부족 등이 심각한 것입니다. 정치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의회 코리 잭슨 의원은 대학생들이 야간에 학교 주차장에서 차를 세우고 그 안에서 잘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습니다. 법안은 이미 지난달 첫 번째 관문인 주의회 고등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올해로 20회를 맞는 세종장문 경연대회의 심사가 완료되어 수상자 명단을 세종문화회 웹사이트에 게시했습니다. 이번 경연대회는 성인부와 학생부로 나뉘어 각 부문별로 구분되어 진행됐으며 미국과 캐나다의 40개 주에서 총 1,328명의 응모자가 참가했습니다. 이 중 한국 문학작품의 영어 번역본을 읽고 수필을 작성하는 수필 부문에는 126명이, 영어로 시조를 창작해 제출하는 시조 부문에는 1,202명이 응모하였습니다. 수필과 시조 부문 성인부 1등 수상자에게는 각각 $1,000의 상금이 수여되며 총 29명의 수상자에게는 $9,950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한편 세종문화회는 팬데믹으로 인해 2019년 이후 중단되었던 연례 기금 모금 만찬을 올해 다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9월 13일 토요일 한국에서도 널리 알려진 한류 전문가인 펜실베니아 주립대 사회학과 샘 리처드 교수를 기조 연설자로 초청해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교계 소식이 이어집니다. 한국의 제작사와 영화인들이 만든 애니메이션 예수의 생애가 북미에서 개봉하자마자 박스오피스 2위에 오르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의 영화 흥행집계 사이트 박스오피스 모조에 따르면 북미 3,200개 극장에서 개봉한 예수의 생애는 하루 만에 701만 $275의 티켓 매출을 올리며 박스오피스 2위에 올랐습니다. 이 영화의 개봉 첫 주 수입은 약 $1,800만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헐리우드 매체 버라이어티는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또 20일 부활절을 앞두고 예수의 생애 영화는 흥행 돌풍이 더 거세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연구에 따르면 흑인 기독교인들이 직장에서 신앙을 언급할 때 인종과 종교 두 가지 이유로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최근 두 차례에 걸친 조사에 따르면 흑인 노동자의 약 40%가 직장에서 신앙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편안함을 느낀다고 응답했고 모든 인종 집단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동시에 종교 차별에 직면할 위험도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응답자 15,000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와 300명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직장에서의 종교 표현과 그 영향에 대해 조사했는데요. 응답자에는 기독교인과 유대교인, 무슬림, 비종교인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종교 뉴스 서비스가 인용한 조사에 따르면 신앙을 가진 흑인들은 종교적 전통을 통해 직업에서 의미와 목적을 찾고 자신의 일을 소명으로 느끼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들 중 80%는 기독교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든 흑인 미국인이 종교적이거나 직장에서 신앙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히 종교 행사나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 십자가 목걸이나 종교적 머리 가리개 등 종교 상징을 착용할 가능성이 다른 인종에 비해 높았습니다. KCBS 날씨 정보입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이른 아침에는 흐렸다가 차차 개면서 맑고 화창한 날씨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온도 어제처럼 크게 오르면서 따뜻하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 62도, 밤 최저 기온 42도 예상됩니다. 내일 해 뜨는 시각 오전 6시 11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7시 30분입니다. 이상 KCBS 날씨 정보였습니다. 월요일에 보내드린 굿모닝 시카고 데일리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유정님이었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청취해주신 모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뉴스는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강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